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땅거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어요. 땅거지인 당신이 살아남는 방법 근데 이거는 이제 토지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 해당되겠죠. 아직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게 해당될 리가 없는 건데, 이게 현업에 계신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토지에 많이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통상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면, 땅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팔들을 못해요. 팔들을 못하면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땅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삶은 거지처럼 이렇게 움직이죠. 저도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고 싶고 해서 토지 하시는 중개사님도 많이 만나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중개사들의 특징이 이 현금이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것도 잘하시는 또 중개사분들은 아예 딱 그 중개만 하시는 하고 아예 부동산 보유를, 나는 내가 공인중개사니까 이게 중개가 목적이지 내가 물건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중개사분도 이제 만나보고 하거든요. 각자 이제 파트가 다른데 대부분 중개사분들도 개인이 욕심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주분들도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하시면 무슨 특징들이 있냐면, 저것도 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것도 잡고, 이것도 돈이 될 것 같아. 이것도 잡고. 그래서 이렇게 2017년에도 돈이 되는 물건이 보이고, 2018년에 보면 또 돈이 되는 물건이 보여요. 2019년에도 돈이 되는 게 눈에 보이죠. 2020년에도 돈이 되는 게 보이고. 왜냐하면 엄청 싸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보이니까, 투자 잘하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니까 물건을 잘 보니까 결정력도 빠르시고 해서 잡겠죠. 그리고 현업에 계신 중개사들도 잘 잡고. 자, 이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삶 자체가 거지 같아요. 이게 저도 이게 부동산 투자를 많이는 제가 이제 저는 앞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아주 열악한 그냥 30 넘어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떤 직장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게 이미 이제 오버된 거예요. 좋은 직장 고르기는 이미 끝이 난 거죠. 왜냐하면 고령의 나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아줄 그런 회사가 없겠죠, 당연히. 저도 그것을 감수하고 쉽게 말하면 초창기 직업은 제가 공부하다가 30 넘어서 직장 했을 때는 여상 나온 직원의 급여 정도 수준에서 받고 첫 직장을 잡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거꾸로 생각하면 사장이 너한테 돈 70만원, 80만원, 90만원 정도 주고 너 가르치는 거야. 근로자인 나는 거꾸로 내가 근로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IMF 거치고 취직도 못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했는데 나이는 30이 넘었고 했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감지덕지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배워야 되는 입장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열악한 직장에서부터 첫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투자 행위를 할 수가 없었죠. 저 같은 경우 아마 제가 투자 책을 많이 읽다가 봐서 그때 당시 때만 해서 제가 가장 그때 당시 때는 주식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때 당시 때 제가 소액으로 해서 첫 직장 하면서 가장 먼저 탔었던 게 중국 주식 계좌를 탔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계좌에 은행이 딱 동원증권이라고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 회의에 계좌 틀 수 있는 그거 터놓고 중국 주식 사실세요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여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최하 단위가 1000만원이다. 지금은 100만원도 살 수 있는데 그때는 10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 한 푼도 없고 직장 생활 막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었다면 그때 아마 중국 주식 제가 샀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약 샀었다면 그 어마어마하게 그 중국이 튀어 올랐겠죠. 이제 그런 건데 이 쟤도 이만큼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엇나가 버렸는데 많이 이게 사고 팔고 하지는 이제 못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산 상승형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더라 이거죠. 뭐 대부분 사람들이 자산 상승형에다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산 상승형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근데 사람이 또 이게 배는 게 그거라고. 이게 2억짜리 주고 사고 나면 조금 있으면 3억이 될 것 같은데 4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돈이 꼭 거리 가져요. 왜 그러냐면 수익형 상품은 내가 이거 예를 들어 3억짜리나 4억짜리 5억짜리 샀는데 월세가 100만 원 들어온대요. 근데 또 대출이자가 뭐 예를 들어서 60이고 내한테 떨어지는 돈이 한 달에 40이야 50이야 얼마 되지 않아. 푼돈이야. 이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 좋은 데 골라서 뭐 예를 들어서 잘 고르면 상가 한 뭐 4억짜리 샀는데 대출이자 한 100 정도 되고 월세가 한 200 정도 넘어가서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매월 100만 원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좀 괜찮겠죠. 아니면은 내가 좀 돈을 더 크게 써서 그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원룸을 사서 원룸을 7억짜리 8억짜리 살 수도 있고 10억짜리 살 수 있는데 해서 한 달에 한 뭐 이자 뭐 한 200, 300 내고 600이나 4, 500 받아서 내가 떨어지는 금액이 나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2, 300 정도 나온다면 뭐 일반 그래도 중소기업 다닌 월급 정도가 매월 나온다고 치면 괜찮지 뭐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토지 투자를 했었을 때 이게 딴 거지가 또 뭐 딴 거지만 아니라 부동산 거지가 안 되려고 하면 자산 상승형의 투자를 비율을 뭐 한 60, 70 하시더라도 그래도 몇 채 정도는 월세 나오는 상가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점포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줘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못하면 아니면 내가 자산 상승에 하시는데 내가 직업이 정말 좋아가지고 공공기관 다녀서 연봉이 좀 많아서 매월 한 뭐 500 정도씩 이렇게 돈이 쏙쏙쏙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된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좀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부동산은 많은데 본인이 부동산을 많으면서 도리어 밥 얻어먹고 쉽게 말하면은 좀 이렇게 궁색하게 다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통상 이게 부동산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장기 투자로 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지식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할까요? 이게 장기로 못 가져가는 성향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내가 2억 주고 토지를 샀는데 이게 곧 2억 5천 되고 또 좀 지나면 3억 될 것 같고 이게 눈에 보이는데 옆에서 와서 3억에 사겠다고 해도 꿋꿋하게 안 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조만간 더 예를 들어서 몇 년 기다리면 4억도 될 거니까. 근데 경험이 짧은 사람 입장의 사람들은 내 나이 젊은 시절에 그래서 현금화 싶어서 내가 2억 주고 샀으면 3억 되면 팔면 야 이거 1, 2년, 2, 3년 만에 1억을 벌었어. 그러면 내가 원금 2억 챙기고 한 2, 3천만 원 쓰고 또 한 그 7천이나 뭐 6천을 더해서 내 원금이 2억 6천 된 다음에 또 다른 데다가 이게 투자를 하려고 하죠. 이게 대부분의 그 부동산 지식이 짧고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나이 드신 분일수록 이게 5년, 10년, 막 15년 더 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자체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금력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내가 토지를 이거는 한 5년만 보유해서 팔고, 이거는 한 10년 보유해서 팔고, 이거는 한 20년 보유해서 팔고, 이건 30년 보유해서 팔고, 이거는 자녀한테 물려줄 곳, 그리고 또 아니면은 이제 두 가지죠. 제가 말한 거. 그러니까 토지를 샀는데 그 연수를 이렇게 구축을 해서 이렇게 팔 거 하는 것하고 하나는
월세가 나온 부동산 상품을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높여줘서 내가 그 현금 흐름을 잘 나오게 해놓는 게 가장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딴거지라는 말을 좀 너무 그리고 이제 저도 이게 해봤는데 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막 항상 성공을 했겠습니까? 실패를 하죠. 근데 저도 젊었을 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철을 설득을 해요. 철을 엄청 설득을 해. 그래서 그거 부동산 하나 아파트 분양권만 투자하려고 해도 2년이 그 이상 가잖아요. 조금 많이 먹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아끼죠. 중소기업 다니고 아끼고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짧은 시기에 돈을 빨리 좀 굴려서 북대기를 키우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요? 내가 만약에 그 아파트를 사서 피를 1억을 먹었거나 2억을 먹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씁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다가 또 투자를 하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는 실패를 해요. 아니면은 별 재미를 못 봐요. 크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는데 겨우 했는데 돈 1,000만 원이 오르거나 아니면 똔똔이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 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이 사람이 맥이 빠져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래서 투자 원칙을 정해야 될 건데 그것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안 해서 차한테 좀 갈굼을 당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팔아서 거기다가 다시 또 몰빵을 했어요. 빨리 그 재산을 좀 불리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한 번, 두 번은 성공했는데 세 번째는 또 실패를 해요. 실패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하다 보면 실패가 되죠. 또 실패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엄청 이게 쳐도 불안해하고 뭐 이렇게 싫은 소리도 많이 듣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에 대한 자괴감이 드는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스스로 정해야겠지만은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10%나 20%는 정해서 어, 자기를 위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게 뭐 좀 정상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이상 벌었다 그러면 한 20%에서 소비를 해서 해외여행을 한번 뭐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집에 있는 물품을 바꿔준다든지 처에 뭐 아니면 그 가족들의 물품을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뭐 상품을 제가 뭐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나면 사주지를 않아요. 사주지를 않는데 엄청 이제 저는 이제 좀 싫어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근데 제가 보통 부동산 하시면은 다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다 동산이잖아요. 동산이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다 감가가 말소돼 버리죠. 이렇게 뭐 명품 백이라든지 명품 옷이라든지 이거 다 나중에 2, 3년 지나면 다 빵원이잖아요. 빵원. 그러면 차라리 그 귀걸이나 뭐 그 목걸이를 해라 금덩어리로 이거는 이렇게 유도하려고 해도 굉장히 뭐 기분 나빠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회사가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도 날 걸 감안해서 나중에 도로 팔아치우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말들 이렇게 핀잔 소리도 듣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개업 하시는 분 중에서도 저는 그렇게 많이 버는 편은 못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버시는 중개업 하시는 분 중에서도 가보면은 이제 명품백도 많이 사시고 뭐 또 해외여행도 뭐 수시로 갔다 오시고 또 이렇게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도 토지도 많이 하게 되고 상가 보유도 많이 가지게 되시고 뭐 아파트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이렇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다들 어떤 업종이든지 뭐 부동산 투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그것이 변호사 시장이든 공인노무사 시장이든 세무사 시장이든 내가 식당업에 종사하든 내가 건설업에 종사하든 이 상위 10%에 들어가면 어느 업종이든지 잘 이렇게 쾌적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뭐 평범한 것 같고
상위 이제 10%에서 살살하고 하위 10%에서 20%의 다닌 사람들은 맨날 그 사업이 망하고 잘리고 부도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제가 봤을 때 중개업 시장에 뛰어든 중개사 입장에서도 저도 각고의 노력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상위 10%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 함께 모두들 투자의 영역에 있어서든 내 직업 영역에 있어서든 다 함께 상위 10%에 진입해서 다 같이 함께 부자가 가는 길에 되시기를 바라시고요.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다 같이 좋은 평가받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부동산 투자에서도 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제목은 딴거지가 살아남는 방법 뭐 이렇게 했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 좀 엉뚱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 바랍니다. 감사합니다.